안녕하세요. 우리 세봉이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7강에서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재봉틀을 할 때,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도 어디 가서 배우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식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재봉틀을 막상 구매하고 뭐 어디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이거 정보 얻기가 참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고 막 원단 좀 사려고 들어가면 뭐 원단이 풀리는 방향이라고 써있고 막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앞으로 계속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몰라서. 근데 요거를 알아 놓으면 약간 자전거 같아요. 한 번만 배워 놓으면 이거 절대로 까먹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니까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랑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거 처음부터 이걸 알게 된 우리 세봉이들은 정말 행운아. 저는 진짜 몇 년 동안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식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식서 방향은 뭐냐면 옷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옷을 만들 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원단을 사러 가면 원단들이 시장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원단이 이렇게 커다란 원단들을 쫙 세워 놓으셨어. 그리고 저 원단 한마 주세요 라고 하면 원단을 이렇게 풀어서, 그죠? 이렇게 풀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마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한마가 되는 겁니다. 두마 주세요 하면 더 풀어서 두마 주시는 거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원단이 이렇게 생겨서 막대처럼 생겨서 이렇게 풀도록 세워져 있다. 시장에 가면 이제 그걸 알면 돼요. 시장에 이런 막 커다란 이 막대 같은 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잘라서 주셨을 때 집에 오면 예를 들어서 요게 한마라고 이제 이게 한마는 아닙니다만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 왔는데 내가 이게 어디가 식서 방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식서 방향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원단이 풀리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풀렸으니까요. 식서 방향은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이 식서입니다. 요거 한번 제가 잘라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마 갑니다요. 네, 한마 주문하셨죠? 그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한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지금 식서 방향이라는 거는 요렇게 됐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원단의 약간 세로 방향 같은 느낌입니다. 두마면은 더 길게 잘라 주실 거니까 길쭉하게 나오겠죠? 그럼 원단의 폭은 뭐예요? 바로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푸서 방향이라고 해요. 얘는 식서, 얘는 푸서.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푸서, 얘는 세로 내려간 데는 식서예요. 그럼 바이어스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어스라는 건 뭐예요?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진 대각선 방향이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요 세 가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원단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단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얘의 식서 방향을 내가 모르겠어. 어딘지. 그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단을 이렇게 한번 늘려볼게요. 가로로 늘려봤을 때 아주 약간 뭔가 신축성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로 한번 늘려볼게요. 세로로. 얘도 약간 신축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사선으로 늘려볼게요. 오, 신축성이 많은 것 같아.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통 원단들은 식서 방향으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
세로로 잘랐을 때래. 늘렸을 때는 거의 신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식서보다 약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방향이냐면 푸서예요. 그건 가로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늘어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이어스 방향, 사선 방향이에요. 모든 원단이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만큼 늘려봤을 때 잘 늘어나는데? 잘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봤어요. 아, 얘가 조금 더 단단하네. 얘가 식서입니다. 얘가 식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식서. 그러면 얘가 식서고 나는 푸서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됐을 때가 푸서네. 아주 약간 늘어나거든. 아주 약간. 신축성이. 그죠? 식서는요? 약간 늘어나는 것 같지만 거의 신축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바이어스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당겼을 때는 어떠냐면 아이고 잘 늘어나. 엄청 잘 늘어나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만약에 이런 티셔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내가 티셔츠는 막 입으면서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 가로 방향은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편해요. 그쵸? 왜냐면 내가 막 이렇게도 움직이고 막 등도 늘어나야 되고 막 여기도 막 가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좀 늘어나야 되고 만약에 이 가로 방향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원단 방향으로 내가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엄청 불편해. 그런 옷을 안 입어봐서 그렇죠. 한번 전 입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식서 방향 아무 개념 없을 때 옷을 만들었는데 막 반대로 막 원단을 아껴야지 막 그러면서 막 반대로 막 놓고 막 재단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랬더니 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쨍기는 것 같아. 내 사이즈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원단의 방향을 내가 오해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옷인데 식서 방향이 지금 이렇게 세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랬더니 가로로 내가 여기가 좀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스 방향이라는 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바이어스는 이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모든 옷이 다 상당히 잘 늘어나요. 그런데 이 바이어스 방향은 그 모든 원단이 사선으로 잘랐을 때 가장 헐거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단의 조직이 이렇게 이 가로실, 세로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가 사선으로 늘렸을 때 얘네가 이렇게 이그러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뜨개질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타이트하게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는 서로 찍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늘어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자른 바이어스 테이프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어디다 이용하냐면 신축성이 많은 부분에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목둘레 같은데 이런 데 바이어스 테이프 같은 거 이용해서 얘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우리 머리통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방향을 모르면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사방스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운동복 막 이런 거는 막 가로도 막 쫙 늘어나고 막 세로도 막 쫙 늘어나고 막 바이어스 방향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곤란하게 우리가 샀을 때 구별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재봉틀로 만드는 그런 사용하는 원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단을 처음에 구매했을 때 이 옆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된 부분이 식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 이게 식서구나. 왜냐면 원단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원단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위쪽하고 이 아래쪽 부분은 올이 풀리지 않게 끝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에 공장에서 만드실 때부터 그 부분이 식서 방향이다. 우리가 원단을 봤으면 여기 끝에 마무리가 되어 있네. 그게 식서 방향이다. 이렇게. 사실 저처럼 옷을 많이 오랫동안 만들어도 이 식서 방향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려봐요. 늘려보고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짐작하고요. 원단마다 그 늘어나는 정도나 또 식서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원단을 만약에 식서 방향이 확실하더라도 한번 늘려보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 이건 이쪽으로, 이거는 가로 방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세로도 꽤 늘어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원단을 내가 사용할 거다 할 경우에는 옷을 만들 때 내가 그 방향대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약간 근데 너무 먼 얘기라서 우리 세봉이들이 나중에 옷을 만들면 이제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원단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식서 방향이라는 것을 꼭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원단을 항상 늘려보면서 그 원단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번엔 바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늘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바늘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세봉이들은 첫 번째는 그냥 보통 원단에 사용하는 보통 바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니트 원단, 잘 늘어나는 스트레치가 막 잘 되는 티셔츠 원단 이런 거에 사용하는 바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바늘은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그냥 그 바늘인데 국제적인 표기에 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늘은 뭐가 있냐면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영어로 써져 있고 거기에 130/705H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늘의 그 크기인데 그 바늘의 크기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 가정용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는 아주 약간 볼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볼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바늘이 뾰족하잖아요, 끝이. 근데 뾰족한 끝 부분의 팁이 약간 라운드라는 거예요. 살짝쿵. 그런 바늘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입는 옷에 이 바늘을 사용해요. 그러면 니트용 바늘은 뭐가 다르냐? 니트용 바늘은 끝 부분의 팁이 완전 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운드예요. 볼. 동그란 볼 포인트라고 해서 끝이 둥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니트 원단, 이 티셔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짜임이 그러니까 실이 얘를 짜는 실이 약간 신축성이 있는 실로 얘를 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바늘일수록 얘 실이 엉킬 수가 있어. 그런데 끝이 둥그런 바늘을 사용했을 때 둥글둥글해서 이런 얇은 늘어나는 실을 잘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엉키지 않고. 그래서 늘어나는 원단에는 볼 포인트라고 하는 늘어나는 니트용 바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원단은 그냥 무작정 일반 바늘을 사용을 하면 돼요. 일반 바늘에는 크기가 있는데요. 볼 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시작을 9로 하죠. 9, 11, 14, 16, 18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왜 9
11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4가 되더라고요. 그 참. 그래서 그 바늘의 크기는 약간씩 더 굵어지고 커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면이에요, 린넨이에요 사용할 때 쓰는 바늘은 11호나 14호를 쓰면 아주 적당해요. 더 얇은 원단, 나는 막 아사 같이 얇은 원단이나 막 쉬폰처럼 얇은 이런 거 할 거야 할 때는 9호도 많이 쓰는데요. 보통 11호, 14호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4호를 더 많이 씁니다. 보통. 네. 11호도 좀 얇은 편이라서 약간 더 두꺼운 거예요. 저는 와, 린넨이 막 이렇게 두껍고요. 막 옥스포드 막 난방 만드는데 엄청 좀 두꺼워요. 막 이러면 그럴 때 16호 쓸 수도 있고요. 막 청이에요. 막 그럼 18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옷을 만들 때 18호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렇게 구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9, 11, 14, 16 뭐 다사란 얘기네. 그 정도 이제 구비를 해놓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세봉이들 같은 경우에는 14호 그냥 계속 쭉 쓰면 된다. 대신 늘어나는 원단을 사용할 때는 니트용 그 바늘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블루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팁이라는 건 뭐 별거가 없고 저도 처음에 오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랬는데 블루팁이라는 거는 볼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니트용 바늘이에요. 끝이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블루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그게 또 있어 보이니까 다들 좋아하는데 볼포인트 니트용 바늘을 블루팁이라고 하는 그 어떤 회사에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우리는 니트용 바늘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쌍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두 줄로 같이 바늘이 쫙 가면서 한꺼번에 두 줄로 재봉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 세봉이들한테는 요거까지는 오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재봉틀을 할 때 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실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옷을 만들거나 이럴 때 결론에 이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 재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재봉사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 재봉사예요. 보통 우리가 재봉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그리고 코아사라는 게 있어요. 코아사는 조금 더 강력한 실이라고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이제 둘 다 45수 이합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45수라는 거는 실의 그 굵기이고요. 이합이라는 거는 두 가닥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뭐 60수 3합 그러면 60수라는 더 가는 실 세 가닥이 합쳐졌다는 얘기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쓸 때 45수 이합을 가장 많이 써요. 그 일반사는 폴리에스터로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사용할 때 불편이 없는데 더 강력한 걸 원하다 보니까 이 코아사라는 게 있어요. 코아사는 코어라는 영어에서 나온 건데 한 겹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에다가 안에다가 철심 같은 거를 철심은 아니고 그 안에다가 무슨 다른 실을 하나 더 껴서 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폴리사를 딱 이렇게 씌운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하죠. 안 끊어져요. 잘. 한 겹을 씌워버렸으니까. 그만큼 얘가 강력하긴 한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반 실보다 이 코아사라는 거는 더 광택이 반질반질한 광택이 있고요.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옷을 만들다 보면 실이 조금 너무 광택이 나서 내 옷의 분위기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코아사를 쓸 필요는 없고 일반 재봉사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강력한 게 더 좋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코아사를 쓰다 보면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강력하기 때문에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이 이렇게 바늘땀이 딱딱딱딱 만들어지면서 실이 탁 꺾이는 부분이 조금씩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한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 아니라 하나니까 좀 그렇게 거친 생각이 안 드는데, 코어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애들이기 때문에 꺾였을 때 말하자면 얘는 나무 토막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무 토막이 탁 부러지면은, 탁 꺾이면은 왜 그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얘는 약간 꺾이는 부분이 많이 생길 때 거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력하지만 거친 느낌이 있을 수 있어. 광택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일반 재봉사는 얘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옷에 따라서 또 원단에 따라서. 일반 재봉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45수 이하이구나. 그러면 뭐 오버록에 쓰는 실은 뭐 달라? 약간 다르다기보다는 오버록에 쓰는 실은 조금 더 유연성이 있고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오버록이라는 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실들이 더 겹치면서 옷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살갗에 닿을 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실을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게 뭐 몇 수 몇 탑이야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오버록 실이야 그러면 오버록에 기계에 쓰는 게 좋고, 일반 재봉사야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 가정용 재봉틀에 쓰면 좋습니다. 코어사도 좋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날라리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니트용 실인데요. 제가 입은 이런 티셔츠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그 실은 굉장히 똑같은 이 실을, 이런 실인데 얘를 조직을 막 풀어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딱한, 이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당면을 그냥 이렇게 말랐을 때는 딱딱하잖아요. 물에다 넣으면 유들유들해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왜 뿔잖아요, 당면이. 약간 그런 느낌? 적당한 것 같진 않지만, 그 니트용 실은 얘가 조직이 풀려버린 느낌. 그래서 그 대신 막 부슬부슬한데 잡아당겼을 때 쫙쫙 잘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실을 이런 티셔츠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윗실에다가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거기다가는 제가 예전에 해봤어요. 또 그거 윗실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막 했는데, 거기다 사용하면 막 재봉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엉키거든요. 거기엔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날라리사라는 거는 니트용 실은 아랫실, 밑실에서만 꼭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봉틀을 사용할 때는 아랫실에다 사용하고요. 오버록 재봉틀을 사용할 때는, 오버록 재봉틀이 보통 뭐 3개, 4개의 실이 한꺼번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밑에 루퍼 실이라고 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실만 그 니트용 실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 세봉이들은 그거 나중에 알아도 되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사항으로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심지요, 이 심지 종류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 다음 시간으로 조금 미뤄야 될 게, 강의 이거 찍을 때마다 항상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세봉이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강의 내용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조금 차분히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요 심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심지도 식서 방향,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식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단의 식서와 심지의 식서를 함께 생각해서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우리 세봉이들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간만에 자유를 누리시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